시대에 우리 또 정순영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되는 동작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환자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테고 아마 보호자분도 아마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여기서 정기적으로 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많이 드셨는데 이제 사실 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이제 운동이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나 지금까지 운동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 운동 꼭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답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은 사실 이제 연령이 좀 다양하신데, 연세가 조금 드시면 사실은 여기저기 뭐 고장난 데도 좀 많이 생기고 점점 운동이 필요하신데, 지금처럼 수술하시고 뭐 항암하시고 방사선하시고 이런 치료를 하시면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져요. 원래 본인 나이에 필요한 부분보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부작용은 없는가?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니까 그냥 좋구나 그럼 이제 뭐 무작정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그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뭐 옆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해서 그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러실 텐데, 항암 치료하고 보통 첫 주에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치가 백혈구 수치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무리한 운동 같은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때도 뭐 무리하게 나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긴 할 텐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무작정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뼈가 좀 약하거나 이런 뭐 골전이나 골다공증이 심하신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이 본인한테 적합한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등산해도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고, 또 특히 등산들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등산도 나름이에요. 뭐 그냥 동네에 있는 야트막한 산 뭐 가는 산책 비슷한 등산은 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굉장히 좀 나름 조금 경사도 있고 자칫하면 좀 다칠 수도 있는 데를 무리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좋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가셨다가 이제 뭐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경사도 심하고 어떻게 내려올 때는 힘도 들어가지고 막 그 난간 같은 데다가 온통 그냥 힘을 거기다가 주고 내려온 다음에 팔이 붙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짚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깨가 고장 났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하셔야 돼. 안전하신 거. 그래서 운동 중에 무리가 될 만한 건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운동을 하면은 뭐가 도움이 구체적으로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져요. 이런 부분이 암 치료 중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게 하는 걸 특별히 하셔야 돼요. 약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활동량이 확 줄어요. 활동량이 줄고 나면 우리 몸은 근육들이 조금씩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항암 치료 마치고 나면은 뭐 마치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본인 다리를 들여다보면 근육이 이렇게 확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육이 마르는 걸 막기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하고, 그걸 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요즘 노인분들 진료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이 약하면은 나이 드셔서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리고 건강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서점에 가면은 건강하게 지내려면은 늦게까지 걷는 거 열심히 하시라, 뭐 하체 운동 열심히 하시라, 이런 근력 운동들 강조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힘 약해지면은 이것저것 문제 생기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특히 항암 치료 길게 하신 분들 근육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근력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 얘기를 하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몸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 아마 뭐 맞아 이러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집에서 가족들은 알아주진 않아요. 그렇죠? 뭐 치료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뭐가 불편한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죠. 항암 하실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꾸 들어 누우려고만 하시면은 몸은 점점 더 약해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힘드니까 눕고 누우니까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하려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 정석군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수면, 심리적인 부분, 뭐 어떤 다른 치료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통증, 이 부분은 특히나 유방암 환자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 특히 유연성 운동, 이따가 우리 정순영 선생님이 이제 많이 알려드릴 텐데 별도로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하면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 이건 이제 좀 숨차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저항성 운동은 힘을 키우는 운동이고,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 이렇게 늘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항성 운동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소 운동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유 뭐 운동 뭐 나가서 뭐 좀 많이 걷지요 뭐 이제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부족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종류별로 나한테는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뭐 제가 한 15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게 되면 저는 오늘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분들은 환우분들이세요. 이런 거 이제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뭐 이런 볼 같은 걸 이용하면은 몸의 중심부 근육들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기 있는 탄력 밴드예요. 요거 뭐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꼭 뭐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야만 근력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런 막대 같은 거, 티바 같은 거 이용해도 스트레칭 같은 동작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우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로감, 이 부분 극복하시려면은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트레드밀, 달리기, 빨리 걷기, 실내 자전거, 뭐 수영 이런 것들이 좋은데 숨이 좀 찰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냥 운동하고 왔는데 편안하시면은 별로 뭐 그냥 마음은 조금 이제 운동했구나 이래서 마음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실지 몰라도 신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낮게 하면은 마음은 조금 편안하긴 한데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적정한 운동은 그러면 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것들도 좀 받고 양을 좀 정하는 게 좋고. 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력 운동하면 피로도 줄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좀 수월해지고 골다공증에도 좀 좋고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걱정스러운 거, 혹시라도 이제 림프 부종 생기는 거 교육들 받으셨을 텐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 갑자기 시작하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이 좋은데 항상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비교적 잘 지내오셨던 분인데 덜커덕 헬스클럽에 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왔더니 시키는 대로가 헬스클럽은 약간 힘들 정도로 시켜요. 얘기 안 하고 가시면은 세게 시킨다고. 그럼 갔다 와서 며칠 지나면 팔이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본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운동하러 가셔도 저 수술한 사람입니다. 그 강도를 좀 낮춰서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항상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에이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하세요. 이러면 거기는 그냥 나오시고 그런 걸 좀 고려하는 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본인 몸은 본인이 챙기셔야지.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유연성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 환자분은 특히나 그 수술하고 나면은 어깨 주변에 조직이 약간 단축이 돼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팔이 잘 안 돌아가요. 워낙에 유연한 분들 중에는 별 탈 없이 지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제외지만 대체로는 수술하고 나면 그 짧아집니다. 수술 부위가. 거기다가 방사선까지 쪼이고 나면은 더 짧아져요. 더 뻣뻣해지고. 그래서 어깨가 운동 범위가 줄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두면은 관절이 고장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옷 입고 벗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프면 굉장히 또 불안해져요. 이거 뭐 암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병원 오는 며칠 동안 굉장히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고민 저 고민 뭐 이렇게 하시다가 오시는데 대체로 통증은 이런 근골격계 통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쪼이는 데가 뻣뻣해지면서 많이 굳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할 때 재활의학과 가서 운동 배우세요. 뭐 그 아이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워낙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불편해질 게 예상이 돼서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 그냥 내버려둬서 팔 좀 안 움직이면 뭐 어떨까요? 이제 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쓰는 데는 뭐 그럭저럭 쓸만한데 이제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근육이 그렇게 굳은 채로 두면은 근육통이 좀 잘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치료에도 잘 호전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치료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시려고 입원하면 교육들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운동하라고 자꾸 이러는 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조금 잘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할 때도 미리 하시게끔 하고 자 이런 그 혈관염 경험해 보신 분들 꽤 많을 텐데 수술하고 나면 그 림프 혈관이 이렇게 단축되고 염증 생기면서 아픈 경우들 많이 있는데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슴 쪽 근육이 팽팽해져서 팔을 이렇게 젖히려고 해도 안 젖혀지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깨 고장하고 아주 밀접하고 특히 어깨 관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 움직이면 잘 굳습니다. 50견이라 그래서 꼭 50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40대 환자분들, 30대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팔 잘 안 움직이면 50견 비슷하게 와요. 근데 일반인 50견보다 훨씬 경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치료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여튼 치료 예방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근육통 그냥 단순 결림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면은 팔도 저리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환자분들이 나는 어떻게 수술한 쪽 모로 눕기만 하면 팔이 저린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 중에는 근육통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 근육을 꼭 누르면은 저린 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운동하면 많이 막아져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신데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 드신 환자분들은 운동은 더더군다나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근육이 줄고
거동이 조금 어려워질까 말까 하는 시점에 암 때문에 치료받고 특히 항암 치료하시면은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가 좀 저리고 이런 거가 생기면서 걷는 능력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시거나 이러면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복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보호자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노인 환자분들은 특히나 필수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은 폐렴, 욕창 이런 것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말초신경병증, 항암제 써서 절인 것도 약 써가지고 언제든 나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으실 게 아니고 운동하면 경과가 훨씬 좋아요. 이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것은 운동을 하면 근력도 늘고 균형 능력도 좋아져서 환자들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생활이 훨씬 좋아집니다. 활기차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져요. 여기 계시는 같은 연세 분들도 실제로 신체적인 능력은 천지차이예요. 운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처럼 수술하시고 여러 치료해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들은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운동 열심히 하시기로 그렇게 좀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